러시아가 미쳤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와 한참 떨어진 서아시아 국가 시리아에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번에는 단순히 러시아 대 시리아가 아니라 이 러시아 대 나토입니다. 잘못하면 세계 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이 대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때문에 푸틴은 현재 시리아 침공 계획을 전면 수정하며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한국 때문에 모든 계획을 망쳤다며 한국의 보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이 뭘 했길래 나토도 무서워하지 않고 직진하던 푸틴이 한국 때문에 갑자기 모든 계획을 전면 수정하며 망연자실해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9일 시리아 등에서 나토와 군사적 충돌을 예고해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야 드디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던 전 세계인들은 이번에는 러시아가 나토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어서 세계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타스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나토의 직접 충돌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커진 미국과 러시아의 충돌 우려는 최근 시리아 상공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 전투기가 이달 여러 차례 시리아 상공에서 미군 무인기에 플레어를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항상 어떤 시나리오에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한때 미국 측의 주도로 이러한 충돌을 막기 위한 메커니즘을 구축한 바 있다. 관련 부서 책임자들이 직접 소통하면서 어떤 위기 상황에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서방 주요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 수복을 위한 반격에서 이 2달 가까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병력을 추가 투입해 전선에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 심각한 상황 변화는 없다. 이는 적이 전투 능력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 공격 부대를 철수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그들은 인력과 장비에 모두 크게 손실을 봤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4일 이후 우크라이나가 전차 413대와 장갑차 1300대를 잃었으며 크림대교가 공격받은 이후 예방 차원에서 공습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 내놓은 평화 중재안에 대해서는 중국의 계획 등과 마찬가지로 평화를 탐색하기 위한 과정의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포로 교환과 인도주의적 문제 등 일부 조항이 이미 이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공세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휴전하기 어려웠다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대화를 거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다음 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이 브릭스 정상회의에 대면 참석하지 않고 화상으로만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동료, 즉 브릭스 정상들과 접촉 중이라며 지금 러시아에 있기보다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자신이 긴급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왜 갑자기 시리아에서 나토와의 전쟁을 선포했을까요? 시리아 내전 초기부터 러시아와 이란이 시리아 정부를 지지했지만 이란과 달리 러시아는 군사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에 시리아 내 ISRL은 러시아에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인 푸틴을 건드리는 바람에 이 제대로 열받은 푸틴은 시리아 군사 개입을 추진하였으며 2015년 9월 30일부터 시리아 내전에 러시아가 개입까지 하면서 이 군장률부터 최신 무기까지 실전에 배치까지 해버렸으니 혈맹급 국가가 되어버린 셈이죠. 2017년 3월 10일에 러시아 정부는 시리아에 타르투스 기지를 확장, 현대화하는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게다가 바샤르 아라사드는 내전이 터진 이후에는 주변 나라나 서방국에 고립을 당하면서 정상회담도 못했는데 유일하게 정상회담을 한 상대가 바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입니다.
이후 시리아가 이 뒤에 시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판단되자 러시아 측은 시리아 내 러시아군을 일부 철수시켰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영국, 프랑스와 함께 시리아를 공습하면서 결국 반발했습니다. 러시아 측은 시리아에 S-300 미사일 시스템을 공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러시아는 시리아에 S-300 방공 미사일을 무상 공급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와 시리아는 혈맹국으로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현재 시리아는 러시아의 종속국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시리아에는 러시아어 학교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세워졌고 현재는 시리아인들 대부분이 러시아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혈맹이 되어버린 시리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다며 심지어 러시아에 시리아군 용병까지 보내 러시아를 돕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해 4만 명의 용병을 보냈습니다. 18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러시아에 용병 4만 명을 보냈습니다. 가디언은 시리아가 모집한 병사들은 국가 지원을 받는 가장 큰 규모의 용병일 것이라며 이들이 수일 내에 우크라이나 전방에 배치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내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리아군은 바로 위의 국경을 마주한 터키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북서부에서 터키군과 시리아군이 직접 충돌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시리아군의 전날 공습으로 터키군 33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했다고 시리아와 국경을 접한 터키 남부 하타이주의 라흐미 도안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터키는 1952년 나토에 가입해 70년 회원국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적인 나토 회원국입니다.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는 순간 나토군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나토군과 미군까지 개입해 시리아를 러시아의 종속국이 되는 것으로부터 구원해주고 시리아가 자주 독립국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더 이상 러시아에 휘둘려 엉뚱한 나라를 공격해 자기 자신들을 고립시키고 가난하게 만드는 행위를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와 러시아의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시리아 정부 고위 관리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푸틴은 나토군과 미군이 시리아에 군사를 보낸다면 러시아가 시리아에 러시아군을 보내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때문에 이 푸틴이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이 터키와 시리아 주변국인 이라크에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수출했고 그 결과 더 이상 시리아가 터키를 공격하지 못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시리아로 군사조차 보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동안 터키가 조용히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하고 있었습니다. 주 터키 한국 대사는 훈련용 비행기, 전차 등 한국 방위산업 제품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바로 터키입니다. 라며 터키 정부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칸 카르데시, 즉 피를 나눈 형제라며 반겨준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터키는 한국에서 이전받은 K2 전차 기술을 기반으로 자국산 알타이 전차를 새로 제작했고 이것이 잭팟을 터뜨렸다며 한국에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산 무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것이 입증됐기 때문에 터키는 앞으로도 한국산 무기를 계속해서 사들일 것이라 전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터키가 한국의 다연장 로켓, 하늘을 전부 로켓으로 뒤덮어버린다는 의미를 가진 천무를 대규모로 배치해 러시아가 시리아군을 지원해 터키를 공격할 것을 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공군은 시리아에 도착도 하기 전에 전부 격추됩니다. 한국이 만들어낼 놀라운 기적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 미군과 호주군의 합동 군사훈련 중에 호주군 헬기가 추락해 승무원 4명이 실종됐습니다. 호주 언론과 CNN,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군 MRH-90 타이판 헬리콥터가 현지 시간 28일 밤 10시 30분 호주 휴양지인 해밀턴 아일랜드 인근에 추락했습니다. 호주군 구조팀은 현지 시간 29일 아침 바다에서 MRH-90 타이판 헬리콥터의 잔해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RH-90 타이판 헬리콥터는 유럽제 헬기로 유럽에선 NH-90 다목적 헬리콥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잦은 고장과 사고에 화가 날 대로 나버린 호주는 더 이상 유럽과 계약을 하지 않고 안전하고 성능도 최고인 한국산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혀 유럽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화가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을 제치고 호주 정부와 2조 원 규모의 장갑차 공급 계약을 따내게 됐다고 호주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이 26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패트릭 콜로이 호주 군수산업부 장관은
이날 하나 디펜스 측에 전화를 걸어 보병 전투 장갑차 레드백 129대를 제작하는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번 계약이 약 24억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676억 원 규모라며 독일 라인메탈의 입찰가가 더 낮았지만 성능 면에서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가 라인메탈의 링스 장갑차보다 훨씬 더 나았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정부가 한화를 선택하면서 독일 라인메탈의 브리즈번 공장이 2026년에는 문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호주의 장갑차 역수출 계획 역시 무산될 수 있다고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보도했습니다. 즉 이제는 한국산이 유럽산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팔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심지어 한국산이 유럽산 무기보다 비싼데 성능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 한국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